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으로도 가득하다는 이 역설적인 말처럼 우리는 매일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에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갇히기도 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치 마법처럼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체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막연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뇌가 반응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무기일까요? 어쩌면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혜로 전해 내려온 삶의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긍정적 사고라는 말이 그저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과연 긍정적 사고가 우리의 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어떻게 이끌며 결국 삶의 방향을 어떻게 극적으로 전환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범한 방식으로 삶의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그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스며들 수 있는 변화의 불씨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바로 긍정적 재해석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극한의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을요. 어두컴컴한 병실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 창밖을 응시하는 환자, 혹은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공간에 갇힌 채 희망을 잃어가는 인물처럼 말이죠. 그들의 일기장이나 낡은 편지에는 절망과 고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과거의 행복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매 순간이 고통의 연속이고 삶의 의미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작은 균열을 발견합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현실을 그저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었어 라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혹은 이전에는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창밖의 작은 새싹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돋보기로 작은 것을 확대해 보듯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긍정의 조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하고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창밖을 보는 작은 행동, 혹은 서툰 손으로 작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사소한 변화들처럼요. 하지만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점차 큰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통해 성장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을 출판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긍정적 재해석은 절망의 터널 끝에서 밝게 빛나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볼까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 속에서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삶의 동력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 속에서도 삶의 동력을 되찾은 이들의 비밀스러운 힘, 바로 감사의 재발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질 때 가끔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들이 담겨있던 상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거울 조각처럼 흩어진 상황을 마주한 듯 말이죠.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오랜 시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혹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비극적인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흔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실감 속에서 과연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폐허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가장 작고 평범한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의 일부를 잃은 한 예술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한쪽 손으로 종이 위에 작은 점을 찍으며 기손이 아직 나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낡은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모든 것을 잃은 재난 현장에서도 밤하늘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춘다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기울였던 것이죠. 이러한 작은 감사의 순간들은 마치 거친 땅을 뚫고 솟아나는 작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싹을 틔울 생명력이 가득했죠.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은 텃밭을 일구어 작물을 키우거나 혹은 재활 훈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세상과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작은 능력과 주변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갔고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 마음속 상실감의 빈틈을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어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죠.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차 한 잔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듯 감사는 우리 내면의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죠. 이들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었죠. 이웃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누는 작은 식사, 서로를 위로하는 포옹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세상과의 굳건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나아갈 동기를 주었습니다. 상실감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마음은 고요한 성찰을 통해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현을 넘어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역경을 딛고 일어설 작은 감사 이유를 찾아낸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처럼 감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찬란한 희망을 선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처럼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힘이 아닐까요? 감사가 우리 내면의 길을 밝혀주는 나침반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발걸음에 어떤 힘을 실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볼 때이죠.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안 돼 혹은 재능이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한계를 정하곤 하시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마침내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귀한 지혜를 안겨줍니다.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위력 말이죠. 이 성장 마인드셋이란 타고난 재능이나 이미 정해진 운명만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을 노력과 꾸준한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듯 우리의 내면에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랄까요?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수십 년간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할 신약 개발에 모든 열정을 바쳤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실험실의 바닥에는 깨진 시험관 조각들과 찢겨나간 수많은 가설들이 마치 폐허처럼 쌓여갔고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은 그의 어깨를 한없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누구라도 포기할 법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좌절의 순간마다 실패를 끝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재해석하며 다시금 굳건한 결심으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돋보기로 다음 길을 찾아내듯 끈기를 발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를 반복했고 그의 이마에는 셀 수 없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이전의 오류를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냈으니 모든 실패는 곧 성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 때문에 항상 한계에 부딪혔지만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매일 새벽 훈련장을 찾아 수천 번의 슛 연습과 수만 번의 스윙을 반복했던 한 운동선수를 떠올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셀 수 없는 실패 속에서도 나는 이대로 멈추지 않아.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어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의 모든 움직임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었던 것입니다. 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그의 매일의 끈기 있는 노력이 쌓여 마침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과학자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했고 그 운동선수 역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극적인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의 산물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고정된 마음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대신 변화와 발전을 향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이 성장 마인드셋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열쇠가 아닐까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연결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전까지 개인이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고 한계를 극복하는 이야기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우리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은 혼자 힘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내면의 힘을 단단히 다진 이들이 이제는 홀로가 아닌 함께 더 큰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홀로 어둠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텅 빈 의자 하나만이 놓인 고립된 방처럼 고독감은 우리를 더욱 나약하게 만들고 스트레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거나 지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준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서로 마주 잡은 손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해주죠. 이 유대감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기꺼이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공동체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되찾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이 홀로 느꼈던 좌절감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큰 성취감을 맛보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함께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마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각자의 작은 빛들이 모여 더 크고 찬란한 희망의 불꽃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주며 결국 우리 개개인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공통된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며 삶의 동력을 되찾았던 이들. 타고난 재능이나 운명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섰던 이들. 그리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대신
타인과의 따뜻한 연결 속에서 더 큰 의미와 행복을 찾아냈던 이들 말이죠. 이들이 보여준 긍정적 사고는 결코 단순한 낙천주의나 막연한 희망적인 기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역경을 기회로 전환하고 절망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매우 강력한 삶의 전략이자 깊은 지혜였던 것이죠. 긍정적 사고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습관임을 이들의 감동적인 여정이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나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효능감과 희망을 가득 선사하며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막연하게만 들렸던 긍정적 사고가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함께 우리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동기로 다가오는 순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 삶을 찾아오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 속 인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고통 속에서 찾아낸 지혜, 즉 긍정적 사고의 힘이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주죠.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생각과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처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인간 심리의 신비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